국민의힘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 오늘 최종 발표를 합니다. 결국 민심 반영 비율과 지도체제의 틀이 골자인데 자세한 이야기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일단 먼저 네. 어제 있었던 국회 상황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했고요. 야당이 네. 법사위 운영이 둘 다 차지한 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런 평가가 네.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어제 저도 가서 의장께도 간곡히 말씀드렸거든요. 예. 이거는 국회가 이제 실제로 일한 지는 2, 3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여야 원내대표들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네.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어제 국회법에 이제 시한을 지켜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의결 내용이 또 법사위하고 의장을 한 당이 갖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예. 그럼 입법 과정에서 여과 없이 그 지금 다수당이 이제 상임위, 법사위 그리고 의장이 이제 가결하시는 그러면 이게 무서운 집권 상정식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헌법의 국회 관행으로 법사위와 의장은 다른 당이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올해 13대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예. 15대인가 13대인가. 네.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이 되는 게 중요한데 국회는 이제 국회의원들께서는요. 예. 정부 공무원하고 달라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일한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일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이라는 것, 법률이라는 예. 것은 국회에서는 최소한의 하나의 기준이거나 그런 것이지 그 모든 것이 관행이거나 관습이 있는데 이거는 의원들 간에 또 당 간에 이제 협의에 의해서 확정돼 왔던 예. 줄기찬 그런 것인데 이것은 법률 못지않게 국회에서는요. 이거는 뭐 법으로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드는데 되게 원칙이나 어떤 관례가 기준, 중요하다. 네네네. 예. 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는 법률 이상으로 준수해야 되는 것이 각국의 의회주의의 예. 원칙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무너졌다는 게 아쉽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7개가 남았습니다. 이건 네. 아직 선출 안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 7개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해라 요 얘기인데 이걸 네.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받지 않고 18개를 다 민주당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법사위 문제를 좀 더 다퉈야 될 것입니다. 이미 선출이 법사위는 끝났잖아요. 법사위는. 네네. 의장은. 그렇지만 옛날에도요. 예. 이렇게 강행하거나 이렇게 독주하는 경우에는요. 예. 다 결국 다시 다 토해내는 식의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이렇게 강행 입법하거나 이럴 때에는 정권의 문제일 거지. 정권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께서 하시는 거는 좀 심사숙고하면서 예. 우리 쭉 그 정치사를 보면서 해야지 이게 뭐든지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위원장님 이런 말씀이세요? 네. 나머지 7개도 네. 국민의힘이 가지지 않고 지금 네. 상임위랑 국회 일정 정면 보이콧하면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다시 내놓을 때까지 투쟁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네. 건가요?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사위라는 건 아주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버팀목이었거든요. 예. 그 의장과 같은 당이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수당이 한다는 예. 것이요 또. 위원장님 이 야당일 때는 장외 투쟁이 좀 먹힐 수도 있는데 네. 소수당이긴 하지만 어쨌든 집권 여당인데 집권 여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하고 장외 투쟁하는 게 과연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칠지 그런 좀 의구심도 좀 들어서요. 민생 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되지만 이 국회 내의 문제는요. 예. 지금은 뭐 절대 권력을 지금 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다수당이. 그럴 경우에 소수당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항의도 해보고 이러지만 안 될 때에는 실력 행사도 가능하게 되는 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나 모든 것이 이러한 모든 것을 협의하기 위한 착지가 계속 있는 거거든요. 예. 특히 그 원구성 문제는 예전에는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죠. 네. 근데 이것이 2, 3일 만에 막 되고 그러는 걸 보고는
과연 왜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네. 다시 법사위를 내놓을 때까지 전면 보이콧하고 장외투쟁 쪽으로 가시겠다. 요게 이제 현재 위원장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입장이 관철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원내대표 소관인데. 예, 그렇죠. 아마 소관 제가 자체가. 어제 분위기로는 그렇게 파악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분위기는 그런 네. 분위기 같다는 해석이었습니다. 네. 자, 전당대회 룰 좀 보죠. 7월 23일 확정입니까, 위원장님? 7월 23일 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7월 25일로 했는데 예. 25일이 올림픽 개막식 시간으로 겹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차 때문에. 예, 시차 그래서 때문에요. 이거는 예. 제가 결정할 게 아니라 우리 사무총장이 사무처에서 실무적으로 또 예. 대관하는 문제며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을 검토해서 정하는데 예. 조금 당겨질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요. 네. 이 집권 여당의 차기 당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니까 전당대회 끝나면 네. 막 컨벤션 효과 이런 걸로 당 지지율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예전에 보면. 네네네.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면 바로 파리올림픽이거든요. 국민들 관심이 올림픽에 쏠리면은 차라리 올림픽 네. 이후에 하는 게 컨벤션 효과를 위해서 나은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8월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더랬거든요. 예, 그러셨죠. 또 올림픽 뒤에 또 예. 마땅한 이슈가 없을 때는 이게 너무 좋은 것이다. 또 민주당이 8월 하순에 하니까 우리도 그 즈음에서 해서 양당이 다 대표가 이렇게 선출되는 것으로 하면 모양이 좋지 않냐라는데 당내의 다수의 의견이 빨리 좀 땡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비대위 기간이 너무 길어요. 2년 좀 지나는 집권 기간 동안에 비대위 지금 당 대표가 6번 바뀐 격이에요. 그러니까 예. 빨리 정상화하겠다는 그 요구가 너무 커서 예. 저도 하여간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 내에 앞당겨라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했었죠. 예. 그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컨벤션 효과나 이런 것은 많이 적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당이 빨리 안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예. 우리 당 전체의 의견이 저는 그렇게 이해해서 알겠습니다. 아예 물리적 시간에 가능하면은 최대한으로 당기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룰 얘기인데 네. 저 지금 당심 100%인데 뭐 8대2, 7대3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면 민심 30% 반영 비율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아직 제가요 지금은 이제 특위 기간이라 그렇죠. 제가 의도적으로라도 특위 오고 좀 연관을 안 오고 독자적으로 좀 해달라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어오면은 이제 저희가 비대위에서 협의를 하죠. 그런데 아직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안이 원내 원외 또 당 주변에 있는 원로들 모든 의견을 모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은 오늘 좀 할까 그랬는데 국회 사정 때문에 아마 예. 하루쯤 연기되는 것 그래요? 같아요. 예. 네네. 어쨌든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유력은 한 거로 이해도 됩니까? 30% 반영?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조금 왜냐하면 특위가 지금 예. 결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제일 관심 있는 게 이 지도 체제인데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도들 보니까 현행대로 단일 지도 체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네.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은 단일 지도 체제보다는 뭐 승경 지도 체제, 뭐 하이브리드 이런 쪽을 좀 선호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선호한다기보다도 예. 제가 이제 여러 의견 중에 예. 이게 승계형 단일지도 체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제가 제 판단은 그래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주장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뭐라 그럴까 중립적으로 이것을 아이디어 차원이다. 네, 이 예.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예. 근데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제가 와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표가 6, 사무총장은 뭐 7, 8번을 바뀌었대요. 예. 그러면은 선거 준비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하려면 비대위하고 또 전당대회하고 이럴 때에는 이게 일관된 선거, 당이라는 건 선거 준비하고 선거에 승리하는 것이 당의 최대 목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 체제와 당 목표와 안 맞아서 당의 안정이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지난번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고생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정비되지 않은 당이 어떻게 선거를 뒷받침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다면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옛날에 집단지도 체제에서는 이게 승계가 가능했거든요. 예. 5분이 하나 승계해서 5분이 다 소진될 때까지 전당대회가 중간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표가 흔들리면은 막바로 그냥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당 대표를 뽑다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 어느 트랙에서 두 분을 모셔서 한 분은 대표권을 부여하고 한 분은 그냥 최고위원에 불과해요. 이분은 뭐 합의도 아니고 협의의 한 멤버에 불과. 다른 최고위원과 동일하지만 마치 임금님이 계실 때에는 세자 책봉이 아주 국본이라고 해서 사직에 제일 국본이요? 중요한 예. 걸로 보듯이 우리가 한 분은 승계권은 부여하는 것으로 같은 알겠습니다. 트랙에서 뽑힌 예. 최고위원이니까요. 자, 그렇게만 해놔도 예. 이제 굉장히 그 안정이 될 것이다. 상당한 이제 전당대회의 그 필요성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할 수가 자.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거 우리 당에는 필요한 아이디어기도 하다라는 건 제 이제 오랜 당 생활의 경험에 자, 그런데요. 따르는 판단이죠. 예. 그런데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의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네. 당사자인 당권 주자들이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예, 네, 그 네, 상황을 네, 네. 어떻게 이해해야 네, 됩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2인 체제 그러니까 투탑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표와 최고위원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건 단일 지도 체제가 유지되는 것인데 다만 한 분만 승계가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분만이라도 승계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보완 제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이분이 이제 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다툼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는 다른 최고위원하고의 관계하고 마찬가지라 대표의 오히려 지도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당을 이끄는 힘에 따르는 것이지 예. 체제 문제는 아니지 않나 생각되고요. 어쨌든 지금 2인 대표 아니고 투톱 네. 아니고 원탑인데 수석 최고위원이 네. 승계만 한다면 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당장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대권 주자들이 나온다고 하면은요. 예. 예를 들면은 이제 내년 9월이면 사임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다시 6개월 동안 4개월에서 6개월에 걸치는 비대위 체제가 다시 들어서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바로 지방선거인데 어떻게 지방선거를 치르나요? 의원님.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런 것이 제가 위원장, 굉장히 걱정이 예.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네네. 일각에서는 당대표로 유력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견제하기 위한 카드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해석도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글쎄요. 견제가 될까요? 그런 것은 오히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정이에요. 그 예. 어른이 이제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도 확정이 안 된 상황이지만요. 그분이 나오셔서 이 어른이 만약에 대권에 도전해서 난 사임에 해당할 때는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전당대회하고 지방선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당내에 아주 큰 우려가 있을 테니까요. 예. 그런데 이분이 후계자가 있으면은 내가 후계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조용히 나가도 당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훨씬 부담이 적을 거예요. 또 그리고 알겠습니다. 자기를 도전한다 이런 견제한다 이런 얘기는요. 그거는 원래 당내가 좀 시끄러울 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 당신 하시기에 달려 있죠. 예. 위원장님 이 카드는 살아 있는 겁니까? 완전히 무산된 겁니까? 위원장님의 이 아이디어는요. 저는 이제 제가 이 카드에 뭐 가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감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 전부 다 우리 특위에 맡겼으니까 특위 결론을 우선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이 카드 이 지도 체제에 대해서 당권 주자들 1대1로 뭐 연락하시거나 그래서 설득하고 계신 건가요? 왜냐하면 당권 주자들은 다 반대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더라도 그건 특위에서 해야 되겠죠. 지금 단계에서는요. 오. 그리고 저로서는 그 한 분 한 분은 의견을 들어는 보셨어요?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들 하셔요. 저 자신도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특위로 만들었거든요. 예. 집중적으로 빨리 좀 시간이 없어서요. 예. 저희들이 아주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잘 아마 소통도 하시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없는데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특위 차원에서는 당권 주자들과 이 부분 문제 가지고 소통할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개입하기가 어려워서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비대위로 이게 올라오면은 당권 주자들 설득하실 예정이십니까? 비대위로 오면? 아니 제가 어떤 안에 대해서 설득하지 않고 비대위 내에서 협의해가지고 우리 비대위의 의견을 정하는 과정이죠.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네. 언제쯤 결정된 거로 저희가 보면 될까요?
아마 원래는 오늘쯤 보고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오늘 원내가 워낙 이렇게 시끄러우니까요. 예. 저희 비대위원들도 그렇고 다 준비가 어려우니까 아마 내일 중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목요일 날 우리가 예. 비대위가 열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감사합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